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강에서 도적대들이 막 날뛴다. 막 화살이 휘잉휘잉 이렇게 날리는데 감정이입이라는 거는 네 맘이 내 맘이야. 여러분 안녕, 햄드쌤이에요. 오늘은 두보의 동곡칠가사 같이 배워볼게요. 두보의 동곡칠가사. 두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? 이 두보라는 사람은 당나라 현종 때 시인이에요. 두보와 이백이라는 말도 있죠. 이 이백과 마찬가지로 이 두보라는 사람은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시인입니다. 시를 정말 잘 썼던 사람이죠. 그래서 우리 두보를 시성이라고도 얘기해요. 시성은 시의 성인. 성인이라는 거야. 시를 쓰는데요. 얼마나 잘 썼으면, 그쵸? 그러면 오늘 배울 작품 동곡칠가사는 어떤 작품이냐면 이 두보가 동곡현에서 힘겹게 생활하면서 지낼 때 자신의 늙고 쇠약하고 그렇게 가난한 처지를 총 7편의 시로 담아내었다고 합니다. 그 중에 4번째에 해당하는 사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. 네, 같이 볼게요. 일단 이 작품은 한자로 쓰여진 작품이죠. 오른쪽에는 이렇게 한글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한자로 쓰여진 작품이에요. 그래서 원래는 한시죠. 그치? 한시 중에서도 이 작품은 가행체에 해당합니다. 가행체. 가행체라는 거는 한시의 대표적인 형식 중에 하나야. 비교적 좀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있거든요. 구절에 분량 제한이 없어. 그냥 쭉 길게 써도 돼. 쭉쭉쭉쭉쭉. 근데 조금 약간의 형식이 있다라고 본다면 한 줄, 한 구절에 7글자를 보편적으로 적습니다. 이 동곡칠가사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 한자 있는데 보세요. 한자 있는데 보면 총 대부분의 개수가 7글자로 한 줄에 7글자로 이루어져 있죠. 단지 마지막 2줄, 이 아 있는 부분부터 운에 거기 부분까지는 보면 글자가 한자가 8개씩 있다는 걸 알 수 있어. 보통 7글자 정도 적지만 때에 따라서 어떨 땐 5글자, 어떨 땐 6글자, 어떨 땐 막 8글자를 적기도 한다라는 거. 비교적 자유로운 율격에 속하는 그런 한시 형식 중에 하나라는 거 그냥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두고 가세요. 그러면 이제 진짜 작품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게요. 누이여, 종리고을 누이여. 지금 누이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야. 그치? 누이를 막 부르고 있어. 누이야, 누이야 막 부릅니다. 지금 이렇게 부를 때 쓰이는 표현 방법을 돈호법이라고 하죠. 돈호법. 누구를 부를 때 쓰는 말. 그럼 이 작품의 청자는 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종리고을 누이여. 이 종리라는 거는 중국의 지명입니다. 중국의 어떠한 지역 이름이야. 두보의 누이 동생이 사는 그런 지역의 이름인 거죠. 그럼 여기서 이 누이는 이 시의 대상이 될 거예요. 시적 대상이 된다. 남편 잃고 자식들 모두 어리네. 누가 남편 잃고 어린 자식을 홀로 키우고 있나요? 누이겠죠, 그치? 지금 누이의 힘겨운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죠. 나 누이 동생 있는데, 여동생 있는데 그 여동생은 남편 잃고 홀로 어린 자식들을 저기 멀리 종리에서 키우고 있지 라고 하면서 누이의 힘겨운 처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어요. 회수파도 드높고 교룡은 성내니. 이 회수라는 거는 중국의 회야강을 말합니다. 중국의 강 이름이야. 아까 종리에 이 누이 동생이 산다 그랬죠. 이 종리는 이 회야강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.
그럼 이 두보가 누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시집간 누이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만나러 가려면 이 회수를 건너가야 되겠죠. 근데 그 회수의 파도가 막 드높대요. 누이를 만나러 가기 되게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. 교룡은 성내니. 이 교룡 뭐냐면 중국에서 물속에 사는 전설적인 용 이름이야. 그 교룡이 성낸대요. 용이 화낸다? 용이 성낸다? 여기선 또 의인법이 쓰였구나. 알 수 있죠? 교룡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비유가 쓰였거든요. 비유. 어떤 비유가 쓰였냐라고 본다면 이 교룡은 물속에서 사는 전설적인 용이라 했죠. 근데 뜻을 이루지 못한 영웅호걸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. 그래서 여기서는 이 회수의 파도가 뜻을 이루지 못한 영웅호걸처럼 막 거세게 이렇게 파도를 친다. 그런 이유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. 파도가 거세니까 이 두보는 배를 타고 누이한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. 또는 이 교룡을 도적을 비유한다라고 보기도 한대요. 그렇게 보자면 교룡이 성낸다라는 거는 막 그 강에서 도적대들이 막 날뛴다.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. 네. 못 본 지 10년 어느 때나 만나랴. 못 본 지 10년이래요. 누굴 못 본 지 10년일까요? 두보가 누이 동생을 못 본 지 10년이 됐다라는 거겠죠. 10년 동안 가족을 못 본 그 슬픔, 안타까움 얼마나 클까요? 그쵸? 어느 때나 만나랴. 어느 때 도대체 내 가족, 내 누이 동생을 만날 수 있을까? 어느 때나 만나랴. 지금 여기서는 서리법이 쓰이고 있죠. 만나랴. 언제 내가 만날 수 있을까? 만나지 못한다. 그런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쓰고 있어요. 누이 만나기 힘든 안타까움에 대해서 서리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죠. 배로 가려 해도 화살이 눈앞에 날고 남국에까지 군대 깃발 펄렁이 누나. 지금 갑자기 막 화살, 군대 깃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화살, 군대 깃발. 화살은 보통 언제 쏘죠? 전쟁이 났을 때 쏘죠. 그치? 싸울 때 막 쏘잖아. 지금 이 화살, 군대 깃발을 통해서 지금 이 시적 상황이 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. 그치? 전쟁 중임을 알려주는 소재인 거죠. 그치? 전쟁 중. 화살, 군대 깃발 모두 전쟁 중임을 알리는 소재이면서 두보와 누이가 만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전쟁 중에서는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과 혹은 친구와 혹은 연인과 만나기 어렵잖아. 막 화살이 휘잉휘잉 이렇게 날리는데 어떻게 만나러 가? 그쵸? 만남의 장애물을 또 비유하고 있죠. 지금 이거는 화살, 군대 깃발 둘 다의 공통점이에요. 좀 다른 색깔의 빨간색이네. 빨간색.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 같이 볼게요. 네 번째 노래. 네 번째 연주함에. 지금 여기서 라고 나오고 있죠. 감탄사가 쓰였어요. 감탄사. 근데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? 제막매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라는 감탄사가 나왔었잖아.
그치? 둘 다 공통점으로 감탄사, 아가 등장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지금 이 아라는 건 제망마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죠.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.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아라는 감탄사가. 그러면 어떠한 화자의 정서일까? 라고 보니까 누이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슬픔, 안타까움 이런 정서가 들어가 있겠죠. 네 번째 노래, 네 번째 연주함에 이 작품은 동국칠가 사수라 그랬죠. 7개 시 중에 네 번째 시다라는 의미겠죠. 중림의 원숭이도 맑은 대낮에 오네. 중요한 부분이죠. 그치? 중림의 원숭이도 맑은 대낮에 온다. 무슨 의미일까? 일단 원숭이가 운다라는 거는 교룡이 성낸다 라는 것처럼 의인법, 의인화가 쓰인 거죠. 운다라는 건 의인화. 그쵸? 근데 잠깐만. 갑자기 왜 뜬금없이 원숭이가 울까요? 지금 울고 싶은 사람, 울고 싶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누굴까? 두부잖아. 그치? 이 화자가 사실은 울고 싶은데 그거를 원숭이도 운다. 원숭이가 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원숭이에게 화자의 감정을 이입했다 라고 할 수 있겠죠. 원숭이에다가 감정 이입을 했구나.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감정이입이라는 거는 네 맘이 내 맘이야. 내 맘이 네 맘이지. 이런 얘기예요.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다. 이런 의미예요. 원숭아, 너도 원숭이야, 너도 슬퍼서 울지. 나도 누이를 만나지 못해서 한스럽고 안타깝고 그립고 막 그렇게 슬퍼서 울어. 너랑 나랑 감정이 통하는 것 같아. 막 이런 얘기인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자의 분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. 화자의 슬픔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. 간접 이입을 통해서 화자, 슬픔, 간접적으로 표현한다. 간접적, 그렇죠? 직접적으로 탁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.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선경, 후정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. 먼저 누이와 내가 전쟁 중이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나중에 나 그래서 안타깝고 슬퍼서 울어 라고 나중에 정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선경, 후정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라는 특징이 있죠. 아이고. 그럼 이 글의 주제도 같이 정리해 볼게요. 누이와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. 누이와 재회하고자 하는 마음. 그리고 전란으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슬픔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? 누이 동생 만나고 싶은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만나지 못해. 슬퍼. 그래서 울어. 이런 주제를 담고 있죠. 네, 작품 같이 분석을 해봤고요. 그럼 간단하게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또 몇 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주고 있고 또 의미를 강조를 하는 효과를 주고 있어요.
두 번째로 비유를 통해서 상황을 강조하고 있죠. 교룡은 성낸다. 이런 비유랑 화살, 군대 깃발, 원숭이 이러한 비유를 쓰고 있죠. 또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감정이입은 화자가 원숭이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죠. 마치 화자의 분신처럼 원숭이가 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슬픈 감정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작품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. 우리 두보 작품을 배우면서 이러한 의문점이 생기지 않았나요? 두보? 중국 신이라면서. 그럼 이거 중국 작품인데 왜 국어 시간에 배워야 되지? 왜 배워야 될까? 제망매가 향가. 향가는 우리 갈래이기 때문에 우리 작품이니까 배웠지만 두보 중국 작품? 왜 배워야 되지?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제망매가와 동국칠과 사를 같이 나란히 배치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. 이 문학이라는 거는 물론 우리나라 문학도 있지만 외국 문학도 있어요. 그렇지만 이 문학이라는 보편성에 따라서 외국 작품이든 우리나라 작품이든 인간이라면 가질 만한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는 거야. 문학이라면 담고 있는 보편성이 있고 또 각각의 문학마다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거죠. 우리나라 문학에만 있는 특수성,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작품에도 있는 보편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동국칠가 사와 제망매가를 같이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은 겁니다. 그러면 제망매가와 동국칠가 사를 통해서 살펴본 보편성과 특수성 같이 여기 좀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. 네, 제망매가와 동국칠가 사 같이 표를 채워보도록 할게요. 이 보편성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특수성이라는 거는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이 제망매가와 동국칠가의 보편성, 즉 공통점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둘 다 혈육의 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. 혈육, 네, 가족 간에 느끼는 그런 정. 이별한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죠. 그게 보편적이란 거야. 제망매가에서, 즉 우리나라 작품에서도 혈육의 정을 담고 있고 우리나라가 아닌 작품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동국칠가 사에서도 혈육의 정이라는 주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. 혈육의 정, 이거보다 좀 더 일반화해서 표현을 한다면 이별에 대한 슬픔인 거죠, 결국. 이별의 슬픔. 아이고. 좀 더 폭넓게 얘기를 한다면. 그러면 이번에는 특수성, 차이점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. 향가죠. 향가, 향찰로 지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갈래야. 한국 고유 갈래 작품이다. 반면에 당나라 전형적인 칠원율시에 해당합니다. 즉 갈래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. 그리고 차이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제망매가 같은 경우는 죽은 누이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
극복하려고 하고 있죠. 종교적으로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. 반면에 이 동국칠과 4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. 전쟁으로 인한 개인 고통을 원숭이 감정이입을 통해 슬픔을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. 하나는 그런 슬픔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,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감정이입을 통해서 어떤 대상에 내 감정을 이입해서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. 하나는 슬픔 극복, 하나는 슬픔을 강조, 더 부각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죠. 이 부분 알아둬야 돼요. 이 보편성과 특수성. 이 보편성이라는 거는 요러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,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, 이 특수성이라는 거는 특히 이 한국 작품, 제막매가에서 묻는 경우가 많을 텐데, 이 향가라는 특성상 향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제막매가에서는 가지고 있어요. 동국칠가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도 제막매가에서는 가지고 있어요. 이런 특징이 있겠죠.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는 극복 의지를 담고 있고, 하나는 더 오히려 슬픔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. 네, 오늘 두보의 동국칠가 4 같이 배워봤고요. 제막매가와 같이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한 컷 문학으로 마무리할게요. 안녕.